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위기도 좋고 연락도 매일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썸이 확실한데 막상 용기 내서 고백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혹은 우린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차가운 거절인 경우 말이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분명히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썸 단계에서 고백에 실패하는 확률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본인이 느낀 확신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무려 7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당신의 외모? 아니면 고백했던 장소? 아니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타이밍.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를 너무 빨리 까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감정의 교류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뇌과학적인 보상체계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15년 동안 수천 건의 심리 상담과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된 실패할 수 없는 과학적인 고백 타이밍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방의 카톡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밤잠 설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우리 대체 무슨 사이야? 라고 묻게 만드는 그 심리적 압박의 기술까지 전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상대방의 대답을 yes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마법의 질문 하나를 공개할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0.1%의 심리 분석가, 심리 치트키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흔한 연애 기술들, 뭐 3번 만나면 고백해라, 밤 10시에 전화해라, 이런 뻔한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죠? 저희 채널은 철저하게 검증된 심리학 이론과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설계해 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 예민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고백의 과학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연애 지능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백은 확인 도장을 찍는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고백을 무슨 결승선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고백은 결승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갑작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에요? 내가 이 사람을 그 정도로 좋아하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뇌는 손실 회피 편향에 따라 일단 거절이라는 안전한 선택지를 택하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옷가게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점원이 옆에 딱 붙어서 이 옷 지금 바로 사시겠어요? 안 사면 후회하실 텐데? 라고 계속 물어본다고 칩시다. 어떠신가요? 옷이 아무리 예뻐도 일단 나가고 싶어지죠? 썸 단계에서의 서툰 고백이 바로 이 점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아직 당신이라는 상품을 충분히 음미하고 탐색할 시간이 필요한데 당신이 갑자기 살래 말래? 라고 결단을 촉구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도파민과 보상 예측, 오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출합니다. 썸을 탈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는 그 상태, 그 긴장감이 바로 도파민의 원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너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달콤했던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긴장감은 해소됩니다. 즉, 도파민 파티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소름 돋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고백을 받은 직후에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백의 타이밍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제 내담자 중에 30대 초반 직장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분과 3개월째 썸을 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맛집 가고, 영화 보고, 심지어 손까지 잡았죠. A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오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서 정식으로 고백하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차였습니다. 여성분의 답변은 오빠랑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사귀는 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였죠. A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진단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긴장감의 실종이었습니다. A씨는 그 여성분에게 너무나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언제든 고백만 하면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제가 A씨에게 준 솔루션은 간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의 빈도를 30%로 줄이고 고백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SNS에 살짝 노출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5일 만에 그 여성분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요. 오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요. 이게 바로 뇌과학을 이용한 타이밍 설계입니다. 상대방의 뇌가 상실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비로소 당신이라는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더 긍정적 경험에 축적 전부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밀당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고백 성공률을 99%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빌드업 단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상대방의 동공과 발끝이 보내는 고백 허락 신호를 읽는 법이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실의 공포가 밑바탕에 깔렸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특히 변형애라고 불리는 우리 뇌의 감정센터는 위협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상대방이 입으로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발 지금 당장 나를 가져가 라고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동공의 확장입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흥미로운 자극을 발견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최대한 넓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썸 단계에서 조명이 약간 어두운 곳을 선택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지는데 우리 뇌는 상대방의 커진 동공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본데? 라고 착각하며 본인도 호감을 느끼게 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발끝의 방향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정직한 신체 부위로 통하는 게 바로 발이에요. 상체는 상대방을 향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어도 만약 그 사람의 발끝이 출입구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끝이 정확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 심지어 테이블 아래에서 여러분 쪽으로 발이 나와 있다면 그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 하나를 더 해볼까요? 바로 각성 오기인 효과 Misattribution of Arousal입니다. 1974년 심리학자 더튼과 아론이 진행한 그 유명한 흔들다리 실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흔들다리 위에서 느낀 공포로 인한 심장 박동을 옆에 있는 이성에 대한 설렘으로 착각한다는 이론이죠. 이걸 썸 단계에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단순히 밥 먹고 카페 가는 지루한 데이트만 반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용한 카페 대신 약간은 시끄럽고 활기찬 테마파크를 가거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함께 방탈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며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뇌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설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이 상태에서 고백을 한다?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긴장을 해소해주는 안전기지 역할을 여러분이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게 연락만 주고받던 소심한 성격의 B씨였는데요. 제가 B씨에게 제안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액티비티가 포함된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무서워하거나 긴장하는 순간에 가벼운 스킨십으로 안심시켜주세요. 라고요. B씨는 반신반의하며 상대방과 함께 고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전망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서워할 때 살짝 어깨를 감싸쥐었죠. 그날 밤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진한 연락이 오더니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뇌가 느낀 생존의 위협을 사랑의 열정으로 치환시킨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심장만 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나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극만 주면 오히려 이의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될 위험이 커요. 아드레날린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호감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변하지만 비호감일 때는 혐오로 변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내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편한 친구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기 직전에 상대방의 진심을 100%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다 차려진 밥상에 재를 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 속에서 거절 버튼을 누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신호와 환경적인 자극을 활용하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착한 사람 가면을 쓰는데 아주 능숙하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얘가 왜 이러지? 부담스럽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무의식을 찌르는 언어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도구가 바로 인지부조화와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흔히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꾸 무언가를 해주려고만 하잖아요. 맛있는 걸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전략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준 사람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사람에게 더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뇌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극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썸녀 혹은 썸남과 카페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대뜸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해보세요. 저기 내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의견이 정말 궁금해서. 혹은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딱 한 곡만 추천해 줄 수 있어? 같은 아주 사소한 부탁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 생각과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거나 노래를 골라준다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뇌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내가 신경 써야 할 소중한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던져야 할 결정적인 확인 사살 멘트가 있습니다. 역시 너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넌 정말 나를 잘하는 것 같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 이 멘트가 왜 무섭냐고요? 상대방에게 특권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과 함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만약 이때 상대방이 그래? 나도 너랑 있으면 좀 편해 라거나 나한테만 말해준 거라니 기분 좋은데?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80% 이상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바로 오밀의 지향적 가설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거기 새로 생긴 맛집 있다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라고 슬쩍 미래의 상황에 상대방을 초대해 보세요. 이때 상대방의 반응이 그때 내가 시간이 될까? 라며 미온적이라면 아직 고백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 그때 꼭 가자. 라며 즉각적인 동의를 표하거나 한술 더 떠서 거기 말고 저기도 가보고 싶어 라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상대방도 이미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실의 공포가 밑바탕에 깔렸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특히 변형애라고 불리는 우리 뇌의 감정센터는 위협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상대방의 입으로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발 지금 당장 나를 가져가 라고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동공의 확장입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흥미로운 자극을 발견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최대한 넓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썸 단계에서 조명이 약간 어두운 곳을 선택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지는데 우리 뇌는 상대방의 커진 동공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본데? 라고 착각하며 본인도 호감을 느끼게 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발끝의 방향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정직한 신체 부위로 통하는 게 바로 발이에요. 상체는 상대방을 향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어도 만약 그 사람의 발끝이 출입구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끝이 정확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 심지어 테이블 아래에서 여러분 쪽으로 발이 나와 있다면 그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 하나를 더해볼까요? 바로 각성 5기인 효과, Misattribution of Arousal입니다. 1974년 심리학자 더튼과 아론이 진행한 그 유명한 흔들다리 실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흔들다리 위에서 느낀 공포로 인한 심장 박동을 옆에 있는 이성에 대한 설렘으로 착각한다는 이론이죠. 이걸 썸 단계에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단순히 밥 먹고 카페 가는 지루한 데이트만 반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용한 카페 대신 약간은 시끄럽고 활기찬 테마파크를 가거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함께 방탈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며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뇌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설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이 상태에서 고백을 한다?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긴장을 해소해주는 안전기지 역할을 여러분이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게 연락만 주고받던 소심한 성격의 B씨였는데요. 제가 B씨에게 제안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액티비티가 포함된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무서워하거나 긴장하는 순간에 가벼운 스킨십으로 안심시켜주세요. 라고요. B씨는 반신반의하며 상대방과 함께 고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전망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서워할 때 살짝 어깨를 감싸쥐었죠. 그날 밤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진한 연락이 오더니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뇌가 느낀 생존의 위협을 사랑의 열정으로 치환시킨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 경험에 축적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밀당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고백 성공률을 99%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빌드업 단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상대방의 동공과 발끝이 보내는 고백 허락 신호를 읽는 법이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실의 공포가 밑바탕에 깔렸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특히 변형애라고 불리는 우리 뇌의 감정센터는 위협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상대방이 입으로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도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제발 지금 당장 나를 가져가 라고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동공의 확장입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흥미로운 자극을 발견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최대한 넓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썸 단계에서 조명이 약간 어두운 곳을 선택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지는데 우리 뇌는 상대방의 커진 동공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본데? 라고 착각하며 본인도 호감을 느끼게 되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발끝의 방향물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정직한 신체 부위로 통하는 게 바로 발이에요. 상체는 상대방을 향해 웃으며 대화하고 있어도 만약 그 사람의 발끝이 출입구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끝이 정확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 심지어 테이블 아래에서 여러분 쪽으로 발이 나와 있다면 그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 하나를 더해볼까요? 바로 각성 5기인 효과 Misattribution of Arousal입니다. 1974년 심리학자 더튼과 아론이 진행한 그 유명한 흔들다리 실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흔들다리 위에서 느낀 공포로 인한 심장 박동을 옆에 있는 이성에 대한 설렘으로 착각한다는 이론이죠. 이걸 썸 단계에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단순히 밥 먹고 카페 가는 지루한 데이트만 반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용한 카페 대신 약간은 시끄럽고 활기찬 테마파크를 가거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함께 방탈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며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의 뇌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설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이 상태에서 고백을 한다?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프렌드 존, 프렌드존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나 너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너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너무 든든해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건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는 방어 기제거든요. 이럴 때는 절대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니, 나는 친구 말고 연인이 되고 싶어 라고 직진해 버리면 상대방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아예 멀리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호의와 연락을 잠시 거둬 드림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왜 연락이 없지? 나 이 사람이 없으니까 좀 허전한데? 라는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애는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가치 증명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연애적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한정판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면 고백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읽었고 심리적 각성 상태를 만들었으며 언어적 테스트를 통해 확신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장소가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고백 성공률을 2배 이상 높여주는 특수 장소의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백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진심은 통한다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도요. 자, 이제 상대방의 마음도 확인했고 시그널도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느냐가 중요하겠죠. 흔히들 진심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 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에요. 똑같은 고백이라도 시끄러운 강남역 한복판에서 하는 것과 적당한 소음이 차단된 아늑한 공간에서 하는 것은 성공률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회적 온도와 교축기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고백할 장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그곳의 온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온도 말이에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바그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든 사람은 차가운 음료를 든 사람보다 상대방을 더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적 천조절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뇌에서 물리적 따뜻함을 느끼는 부위와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부위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카페보다는 약간은 포근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장소가 훨씬 유리한 거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고백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건 단순히 분위기 탓이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장소 선택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 바로 청각적 자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고백할 때 어느 쪽 귀에 대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우측 귀가 정답입니다. 이탈리아 가브리엘레 다눈치오 대학교의 연구팀이 클럽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왼쪽 귀보다 오른쪽 귀로 들려오는 요청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건 우리 뇌의 좌뇌와 우뇌 기능 차이 때문인데요. 우측 귀로 들어온 정보는 논리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좌뇌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의 제안을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할 때 나란히 걷거나 앉아 있다면 슬쩍 상대방의 오른쪽에 서는 디테일을 발휘해 보세요. 이제 장소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진심의 오류세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고백할 때 나의 이 뜨거운 진심을 다 보여주면 상대방도 감동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구구절절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네 생각만 했어. 이런 식의 고백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절박한 고백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번식적 가치인가 낮다는 신호를 줍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를 제발 선택해줘 라는 태도는 나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 즉 여유가 있고 선택권이 많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에 너무 감정에 매몰되어 저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사람이구나, 혹은 나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촛불 이벤트를 열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매달리는 스타일이고, 다른 한 명은 멋진 야경을 보며 담백하게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
우리 앞으로 더 재밌게 만나보고 싶은데 너는 어때? 라고 묻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의 고백에는 여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전자는 상대방을 감정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폭력적인 고백이지만 후자는 함께 새로운 길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매력적인 초대입니다. 실제로 제 내담자 중에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매번 고백에서 차이는 D씨가 있었습니다. D씨의 문제는 항상 과잉이었어요. 고백하는 날이면 명품 선물을 준비하고 장문에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화려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결과는 늘 미안해,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였습니다. 제가 D씨에게 준 처방은 고백의 무게를 50% 줄여라 였습니다. 선물을 없애고 편지 대신 눈맞춤을 늘리고 레스토랑 대신 가볍게 산책하며 고백하라고 했죠. 처음엔 불안해하던 D씨였지만 결국 그렇게 담백하게 던진 한마디의 상대방은 응,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와, 대단하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역시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타이밍의 힘이죠. 자, 이제 장소와 태도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고백을 하고 난 바로 그 직후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침묵의 심리학입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망설일 때 혹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저질러 다 잡은 물고기를 놓거든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상대방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는 최후의 1분 전략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담백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랑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바로 그 찰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아, 물론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부담 갖지는 마. 이런 식의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멈추세요. 이 순간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군더더기 말들은 여러분이 방금 세운 고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독이 됩니다. 심리학에는 공백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었을 때 뇌는 엄청난 정보 처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의 추억을 복귀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의 내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뇌는 그 연상 과정을 멈추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즉,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뺏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순간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이 평온한 확신입니다.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며 압박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내 감정에 당당하고 네 선택이 무엇이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강력한 메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고가치 남녀가 보여주는 여유의 핵심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분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얼마나? 내일까지 알려줄 거야? 라며 상대방을 취조하거나 갑자기 자신감을 잃고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라며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진짜 심리 고수들은 이 상황을 희소성의 원칙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연하지. 우리 관계가 소중한 만큼 너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보고 편하게 말해줘.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 사이가 즐거웠던 건 변함없으니까. 이 멘트가 왜 마법 같은지 아세요? 첫째로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저항, 리액텐스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둘째로 어떤 결정을 하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러분이 상대방의 대답에 일희일비하는 을의 입장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이제 당신을 잃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에게 고백했다가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은 S였는데요. S는 제 조언대로 알겠어, 천천히 생각해 라고 말한 뒤 그날 밤 평소처럼 다정하지만 평소보다는 아주 조금 짧은 카톡 하나만 남기고 연락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S는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SNS에 친구들과 즐겁게 운동하는 사진을 올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던 여성분이 이틀 만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울먹이면서요. 오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요. 이게 바로 상실, 회피무의 심리입니다. 고백이라는 패를 던져놓고 뒤로 싹 물러나니까 상대방은 비로소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체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백의 성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백 이후의 태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답을 망설이는 그 시간은 여러분을 거절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최종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가치는 떨어지고 여유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을 동원해 실패하지 않는 고백의 타이밍과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본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에 고백해도 결국 이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액션 플랜과 함께 그 핵심 본질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메커니즘부터 동공과 발끝의 신호, 그리고 오른쪽 귀의 법칙과 침묵의 심리학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에 대한 완벽한 지도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줄 마법의 질문과 최종적인 본질 말이에요. 사실 고백은 단순히 우리 사귀자라는 말을 내뱉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백의 본질은 내가 너를 이만큼 신뢰하고 있으며 너와 함께라면 내 취약한 부분까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테크닉에 집착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진정성을 놓치곤 합니다. 과학적인 타이밍은 그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 데이트에서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그널 체크입니다. 다음 데이트 때 상대방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의 사소한 부탁을 들어줄 때 표정이 어떤지 살피세요. 만약 긍정적인 신호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준비한 아드레날린 데이트를 실행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온도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오른쪽 귀가 있는 방향에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들을 담백하게 하지만 여유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네오랑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우리 조금 더 특별한 사이로 지내보는 건 어때? 라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의 수용입니다. 말을 던졌다면 그 다음은 오롯이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1분이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여러분의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약속했던 마법의 질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분위기는 좋은데 고백하기가 영 쑥스럽다면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있잖아, 너는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 이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 관계를 정의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입 밖으로 글쎄 특별한 사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뇌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을 연인으로 확정 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연애는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아름다운 설계의 과정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심리 치트키를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엔진에 장착해 보세요. 분명히 이번 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 그날까지 저 심리 치트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의 모티브로 삼겠습니다.